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7일 오후 5시 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공유 드렸던 바와 같이 어제 이른 오전에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SEC가 리플의 구제책 관련 20억 달러를 벌금으로 청구했다면서 SEC는 리플을 어떻게 하면 처벌할지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비판적인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대로라면 현지 시간으로는 3월 2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경에 대중에게 자세한 SEC의 구제책 브리핑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정도 빠르게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원래는 25일 리플과 SEC 당사자가 구제책 내용 중에서 봉인 여부 관련해서 협의를 위해서 만나는 날이었고, 그리고 나서 정리된 내용 바탕으로 현지 시간으로 26일 대중에게 발표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봉인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더러 서로 간에 추가적으로 건설적인 합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내용도 딱히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SEC의 구제책 내용을 보시면 리플 입장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서둘러 대중에게 공개되기 직전에 리플 입장을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SEC가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포함했던 것은 징벌적 과징금 약 8억 7,600만 달러에 이자 약 1억 9,800만 달러, 그리고 민사 벌금 약 8억 7,600만 달러 해서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부분이 리플이 절대로 SEC에 합의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SEC는 리플이 기관에게 이런 판매 활동을 영구히 제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기사들은 벌금 약 20억 달러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리플사에 대한 XRP 기관 판매 영구 금지 요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SEC가 이번 벌금에 포함했던 기관 판매가 과거 바이어들에 대한 판매, 헤지 펀드사에 대한 판매, 그리고 OD의 목적의 판매를 모두 포함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에 리플의 기관 판매 영구 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즉 OD의 판매 역시 리플의 기관 판매 영구 금지에 포함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선 약 20억 달러의 벌금에 대해서 SEC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SEC는 리플의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종업계에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억 달러의 시장 평가는 과하다 못해 너무 과하다는 평가인데 SEC의 표현대로라면 그 이유가 바로 리플을 처벌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에 경각심을 실어주겠다라는 의도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은 무법천지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벌금을 청구해야지 SEC의 의도를 위해서 벌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또다시 법 앞에 위선을 보여주는 SEC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서야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SEC에 약 20억 달러 벌금 요청을 공개하면서 SEC는 허위, 왜곡,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된 진술을 하는 곳이다. 이들은 법을 리플과 업계를 처벌하고 협박하는 데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맥락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플사가 다 잘했느냐? SEC의 말만 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리플 입장에서는 아마 답변서에 4월 22일 제출해야 되는 답변서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리스폴리가 SEC가 브리핑한 내용을 분석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SEC는 리플의 특정 기관 구매자에게 XRP 판매에 대해서 상당한 할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관행은 일부 기관 판매 투자자들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 하나와 다른 하나는 SEC는 리플에 대한 법적 조사가 강화된 후에도 리플이 XRP 판매를 주요 수익원으로 지속하는 행위를 벌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플이 과거 기관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제공해서 XRP를 판매했다는 점은 여지없이 벌금이 청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최소화하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런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나 타 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제공했는지, 적어도 기소당한 이후에 시장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장치를 했는지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해야 벌금을 떠나서 미국 내 사업 연구 금지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해당 디스카운트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법적 조사 이후에 XRP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여러 번 밝혔듯이 리플의 XRP 판매는 소송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송 전에는 SEC가 이야기했듯이 기관들에 대한 XRP 판매가 있었다면 소송 이후는 OD의 목적으로만 판매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사가 강화된 후에 XRP 판매라 하면 OD의 목적으로 판매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SEC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ODL의 불법적 행위로 보이게끔 이야기한 법 앞의 위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ODL 판매에 대해서 일부러 구분하지 않은 것은 SEC의 의도는 미국 내에서 리플이 영구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막은 4월 22일 리플의 답변서를 통해서 확인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리플은 한마디로 리플의 XRP 판매로 인해서 시장에서 XRP 가격이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어떠한 장치를 세웠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리플의 기관 판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소당하기 전 리플이 디스카운트에서 기관에게 XRP 판매를 했던 부분이나 그리고 OD의 판매는 증권 영역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답변서가 요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평가는 약 20억 달러보다 벌금은 낮을 것이다가 지배적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리플의 항소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특히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해야 XRP의 효용성이 더 높아지고 또 코인으로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치에 올라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XRP를 주 수입원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리플의 최종 판결이 결국에는 다른 코인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다시 한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